박성재의 시선이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광경에 꽂혔는데요. 새어머니 고성희와 지은호가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 중인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민낯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서늘해서 보는 사람의 심장마저 얼어붙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고성희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앞에 지은호도 금방이라도 뭔가를 쏟아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박성재는 차 문을 거칠게 닫으며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지자 고성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지은호에게서 떨어졌는데요. 어머니. 박성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고성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어색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성재야. 둘이 아는 사이입니까? 제 후배 은호랑 말입니까? 분위기가 영 살벌한데요. 아, 아니야. 그런 거 그냥. 그래, 우진이 안부 좀 물으려고 그랬어. 얘랑 우진이가 예전에 친했더라고. 우진이가 미국에서 잘 지내는지, 혹시 얘한테는 따로 연락 온 거 없는지 궁금해서. 고성희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박성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우진이요? 우진이가 미국 간 지가 언젠데 뜬금없이 은호한테 연락을 합니까? 어머니랑 통화 자주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집 앞까지 찾아와서? 그게 아들놈이 통 연락이 뜸해서 그렇지. 넌 무슨 아들내미가 엄마한테 꼬치꼬치 캐묻니? 피곤하다. 난 먼저 들어갈란다. 고성희는 박성재의 예리한 추궁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대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쫓기듯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박성재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당황하는 건 단순한 안부 문제가 아니야.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서 있는 지은호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데려다 줄게. 아냐. 선배. 나 그냥 갈게. 잔말 말고 타. 너 지금 상태 엉망이야. 그리고 나도 너한테 들을 말 있고. 박성재의 강한 태도에 지은호는 결국 그의 차 조수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한참 동안 정적만이 흘렀는데요. 박성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에 낳았다는 한우진.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은호. 은호야. 네. 너, 우리 어머니랑 무슨 사이야? 단순히 우진이 친구, 그거 아니지? 박성재의 돌직구 질문에 지은호의 입술이 움찔했습니다. 박성재는 앞만 보고 운전하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두 사람 보는데 소름 끼치더라. 너무 닮아서.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거 맞니? 지은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긍정의 대답이라는 걸 박성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박성재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지은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널 낳고 재혼하면서 널 버린 거야? 그리고 우진이만 데리고 들어온 거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성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슈조이 그룹의 안주인이자 교양의 상징인 고성희 이사장이 쌍둥이 중 아들만 택하고 딸은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의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널 찾아와? 버렸으면 끝이지. 왜 집 앞까지 와서 협박을 해? 설마 우진이 때문이야? 박성재의 추리력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지은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는데요. 박성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얼마 전 우진이가 갑자기 미국 유학을 떠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유독 서둘렀던 모습, 그리고 은호가 비슷한 시기에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실. 너 혹시 간이식 수술했다고 한 게 우진이야? 말해봐. 어머니가 널 찾은 이유가 우진이 때문이야? 우진이 미국에 있는 거 맞아? 혹시 아파? 박성재의 집요한 질문에 결국 지은호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간 이식해 준 사람이 우진이야. 뭐? 그 사람. 고성희 씨가 살려달라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 아는데 우진이가 불쌍해서 그냥 해줬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이기도 하고. 박성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우진이가 미국 유학을 간 게 아니라 한국 어딘가에서 아팠던 거고 버린 딸을 찾아와 간을 떼어갔다니. 그리고는 다시 모른 척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대단하네.
고성희 여사,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널 제물로 썼다는 거잖아. 자기 아들만 살리려고. 박성재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 차올랐는데요. 그는 지은호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우리 집안 사람이 너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선배로서, 그리고 오빠로서 진짜 미안하다. 선배 잘못 아니잖아. 아니, 이제부터 내 잘못이야.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바로잡을게. 너 이렇게 당하고만 있게 안 둬. 박성재는 지은호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터뜨려야 할까?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폭로하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충격받겠지만 고성희는 온갖 거짓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뻔했으니까요. 지혁이도 모른다고 했지. 그래, 이건 나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다. 박성재는 이를 갈았습니다. 고성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바로 자신의 위선이 벗겨지고 슈즈이 그룹에서 쫓겨나는 것. 박성재는 그녀가 스스로 목을 매게 만들 작전을 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슈즈이 집안의 아침 식사 시간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경제신문을 보고 있었고 고성희는 어젯밤 일 때문인지 안색이 창백했는데요. 박성재가 말끔한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안색이 좀 안 좋으시네요.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박성재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고성희가 숟가락을 쥔 손을 떨며 흠칫했습니다. 아, 아니야. 잠을 좀 설쳐서 그래. 건강 챙기세요. 아참, 아버지. 이번에 슈조이 그룹 미주 지사 시찰 가시는 거 일정 확정되셨습니까? 박진석 회장이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음 달 초로 잡혔다. 왜, 너도 따라가게?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요. 이번에 가시면 보스턴 쪽도 꼭 들르셔야죠. 우진이 보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보스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고성희가 살에 들린 듯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쿨럭, 쿨럭. 박진석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을 건넸지만 고성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모습을 즐기듯 여유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우진이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되죠? 제가 비서실 시켜서 아버지 일정에 넣어두려고요. 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격려해주면 우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박성재의 눈이 고성희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고성희는 떨리는 입술로 다급하게 막아섰습니다. 여보, 안 돼요. 우진이 걔, 지금 논문 준비하느라 예민해서 누가 찾아오는 거 질색해요. 괜히 갔다가 공부방해만 되지. 그냥 두세요, 네? 박진석 회장이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제 아비가 찾아가는데 방해는 무슨. 성재 말 맞다나 얼굴 본 지 꽤 됐는데 이참에 보고 오면 좋지. 당신은 왜 그렇게 펄쩍 뛰어? 그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재 너는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아버지를 신경 쓰게 하니. 고성희가 박성재를 노려보았지만 박성재는 오히려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과민 반응하시니까 더 이상한데요? 혹시 우진이 보스턴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연락은 잘 되는 거 맞죠? 이 결정적인 한 방에 고성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속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날게요.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가는 고성희. 박성재는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그 거짓말이 얼마나 갈지 어디 한번 두고 보시죠. 고성희가 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진 뒤 박성재는 출근 준비를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탁에 남겨진 아버지 박진석 회장은 아내의 돌발 행동이 영찜찜한 눈치였는데요. 어머니 요즘 통 예민하구나. 갱년기라 그런가. 성재야, 내가 좀 이해해라. 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신경 써드릴게요. 아주 살뜰하게요. 박성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신경씀이 고성희에게는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줄은 박 회장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집을 나선 박성재는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곧바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감사팀 움직이세요. 가온재단 회계장부, 지난 1년치 싹 다 가져오라고 하세요. 특히 현금 인출 내역, 일원 한 푼까지 다 맞춰봐야 합니다. 부사장님,
갑자기 재단 감사를요? 이사장님 결제 없이는 힘들 텐데요. 제 이름 대고 밀고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허락하셨다고 둘러대도 좋고. 그리고 최근에 10억 단위로 큰돈 빠져나간 거 있는지 최우선으로 찾으라고 하세요. 전화를 끄는 박성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은호에게 들은 10억이라는 돈. 고성이가 딸의 간을 사는 대가로 던져줬다는 그 돈의 출처가 재단 공금이라면 고성이는 횡령 혐의까지 쓰게 되는 셈이었으니까요. 돈주를 죄고 명분을 쥐는 것. 그것이 박성재가 설계한 복수의 첫 단계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박성재는 부사장실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을 들어 단축키 한 번을 눌렀습니다. 상대는 AP그룹 대표이자 그의 절친인 이지혁이었죠. 지혁아. 지금 시간 괜찮냐? 내 사무실로 좀 와라. 급한 일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부사장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수트 차림의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알아챘는데요. 소파에 앉으며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깔렸어? 슈즈이 그룹 부사장님이 호출할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을 일 아니다. 너도 알아야 할 이야기라서 불렀어. 은호 후배 이야기야. 은호라는 이름에 이지혁의 장난기 어린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은호 만났다. 그리고 내 어머니랑 은호 관계를 알게 됐어. 관계? 무슨 관계인데? 은호. 우리 어머니 친딸이더라.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낳고 버린 쌍둥이 딸.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박성재가 이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니 거짓말은 아닐 테지만 상상조차 못한 막장 드라마 같은 현실에 말문이 막힌 것이죠. 그게 다가 아니야. 우진이. 기억하지? 어머니가 데리고 들어온 아들. 그 애가 간경화였는데 은호가 간 이식을 해준 게 우진이야. 이런 미친. 이지혁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불락해진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이냐? 어떻게 제 배 아파 낳은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은호가 그래서 그렇게 아파했구나. 그 수술 자국이. 이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은호의 흉터를 보며 마음 아파했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박성재는 그런 친구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지혁아. 흥분한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나도 어제 그 사실 알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다. 그래서 널 부른 거야. 내가 뭘 하면 돼? 당장 가서 그 여자 멱살이라도 잡을까? 아니, 넌 밖에서 움직여줘야겠어. 우진이 미국 유학 간 거 아니야. 은호한테 10억 받고 잠적했어. 우진이 찾아야 돼. 한우진이 한국에 있다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단서가 있어. 은호가 그러더라. 10억 줄 때 현금이랑 같이 자기 명의로 된 카드를 줬대. 우진이가 돈 쓸 일이 생기면 그 카드를 쓸 거야. 너 AP그룹 정보력 좋잖아. 지은호 명의 카드 사용 내역 실시간으로 추적해줘. 박성재의 말에 이지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알았어. 내 모든 라인 동원해서 쥐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고 찾아낼게. 강원도든 제주도든 카드 긁는 순간 바로 내 손바닥 아니야. 부탁한다. 내 어머니지만 이번엔 절대 용서 못해. 은호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성재는 내부에서, 이지혁은 외부에서 고성이를 향한 완벽한 포위망이 구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고성이는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박성재가 던진 보스턴 폭탄에 이어 감사팀이 들이닥쳐 장부를 압수해가고 있다는 보고까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때 그녀가 고용한 해결사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찾았습니다. 찾아? 우진이 찾았어? 네. 편의점에서 카드를 썼네요. 부산 쪽입니다. 그런데 카드가 본인 게 아니라 뜸 들이지 말고 말해. 지은호 씨 명의입니다. 지은호 이름으로 된 카드가 긁혔습니다. 고성이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은호가 준 돈과 카드를 들고 도망친 게 확실해진 것입니다. 만약 이지혁이나 박성재가 이 카드 내역을 먼저 확보한다면 한우진의 위치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김 실장, 당장 부산으로 애들 보내.
박성재보다 먼저 찾아야 돼. 그리고 지은호 가게는 감시 잘하고 있지? 네. 스문의 시간 붙어 있습니다. 감시만 하지 말고 상황 봐서 납치라도 해와. 우진이 찾으면 걔 입부터 막아야 하니까. 전화를 끄는 고성이의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금고를 열어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성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해둔 가짜 회계 자료와 녹취록이었습니다. 박성재, 내가 먼저 칼을 뽑았으니 나도 봐주지 않겠어. 내 부사장 자리, 오늘로 끝인 줄 알아. 그날 오후, 박영란은 작업실 창문 너머로 자신을 감시하는 검은 양복의 사내를 발견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까지 가두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던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야, 영라. 나 좀 살려줘. 영라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집 앞에 엄마가 사람을 붙였어. 나 못 나가게. 오빠, 나 이제 다 말할래. 엄마가 우진 오빠 숨긴 거, 수술한 거, 그리고 은호 언니가 간 이식해준 것까지 아빠한테 다 말할 거야. 소화기 너머로 들리는 영라의 울음 섞인 결심. 박성재는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이 기회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라야, 무서워하지 마. 지금 바로 오빠가 갈게. 넌 문 잠그고 있어.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곧장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비서실장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부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뉴스 좀 보세요. 사무실 벽면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슈조이 그룹 박성재 부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뒷돈을 받고 부실 공사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즉각 압수수색에 직원들의 수군거림,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모든 것이 박성재를 향한 공격 신호였습니다. 고성이가 선수를 친 것입니다. 박성재는 헛웃음을 삼키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진흙탕 싸움을 원하시는군요. 박성재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더 차갑게 빛났는데요. 그는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내 차 대기시켜. 검찰청이 아니라 본가로 간다. 박성재는 곧바로 차를 몰아 본가로 향하지 않고 가온재단 이사장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그곳엔 승리감에 도취해 차를 마시고 있는 고성이가 있었습니다. 어머, 뉴스에 나오신 유명한 부사장님 아니니? 검찰 조사는 안 받으러 가고 여긴 웬일이야? 연기 그만하시죠. 어머니 작품인 거 다 아니까. 박성재는 성큼성큼 다가가 고성이의 책상에 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영라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엄마가 언니 간 빼서 오빠 줬어라고 자백하는 게 빠를까요? 영라, 지금 아버지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냈거든요. 제 비리 혐의. 그거 벗는 건 시간 문제지만 어머니가 저지른 짓은 감옥으로도 부족할 텐데요. 고성이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박성재는 얼어붙은 고성이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기대하세요. 오늘 저녁 아버지가 아시게 될 진실이 얼마나 화려할지. 박성재가 이사장실을 나가자마자 고성이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허공에 흩뿌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뒤섞여 붉게 충혈되어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정말로 막내딸 영라까지 앞세워 자신의 목통을 조여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라면 가온재단 이사장 자리는커녕 슈조이 그룹 안주인 자리에서도 쫓겨나 감옥에 갈 판이었죠.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된 지 오래였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벼랑 끝에서의 발악뿐이었습니다. 김 실장, 계획 바꿔. 정선에 있는 우진이는 일단 둬. 지금 당장 급한 건 서울이야. 네? 서울이라니요? 우진 도련님부터 찾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박성재가 영라를 데리고 오늘 저녁에 본가로 온대. 영라 입에서 내 과거가 터지면 난 끝장이야. 그러니까 인질이 필요해. 박성재랑 영라, 두 사람 다 꼼짝 못하게 만들 카드가 필요하다고. 고성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호. 그래, 지은호 그년 지금 당장 잡아와. 내 눈앞에 데려다 꿀려 놓으란 말이야. 딸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박성재가 영라 입을 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지. 당장 실행해. 전화를 끄는 고성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며 섬뜩하게 웃었습니다. 화려했던 날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켜낼 생각이었습니다. 한편 이사장실을 나온 박성재는 곧바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영라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영라가 혼자 아버지에게 가는 길에 혹시라도 어머니의 방해를 받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인데요. 운전대를 잡은 박성재는 핸즈프리로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혁아, 상황이 급해졌다. 어머니가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 분명히 은호를 노릴 거야. 걱정 마. 나 지금 은호 가게 근처야. 안 그래도 낌새가 좀 이상해서 경호팀 불렀어. 검은 승합차 한 대가 가게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거든. 이지혁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성재는 한시름 놓았습니다. 다행이다. 절대 눈 떼지 마. 나 지금 영라 데리고 본가로 들어갈 거야.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알았어. 너도 조심해. 그 여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전화를 끊은 박성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영라의 작업실 앞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영라는 무사히 박성재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영라의 손을 박성재가 따뜻하게 잡아주었는데요. 무서워하지 마. 오빠가 있잖아. 넌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돼. 아버지가 충격받으시겠지만 그건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오빠, 나 진짜 잘하는 걸까? 그래도 엄마인데. 영라야, 이게 엄마를 위한 길이기도 해. 더 큰 죄 짓기 전에 멈추게 하는 거니까. 박성재의 단호한 말에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의 반찬 가게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자신의 차 안에서 가게를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가게 안에서 지은호가 마감을 준비하며 앞치마를 벗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던 검은 승합차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사내 셋이 가게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젠장. 이지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내들이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지은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깍!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조용히 해. 사모님이 모셔오라신다. 해결사들이 지은호의 팔을 억지로 끌고 나가려던 찰나 이지혁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손 당장 놔. 이지혁의 호통과 함께 거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적으로 분리했지만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내들에게 주먹을 날렸는데요. 집기들이 부서지고 유리창이 깨지는 소란 속에서 지은호는 구석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도망쳐. 나가서 경찰 불러. 이지혁이 사내 하나를 업어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내가 뒤에서 이지혁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습니다. 선배, 뒤에. 지은호의 외침에 이지혁이 간신히 몸을 피했지만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해결사들이 이지혁을 둘러싸고 무자비하게 짓밟으려는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혁이 미리 신고해둔 덕분이었습니다. 칫! 짭새 떴다. 튀어. 해결사들은 지은호를 납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황급히 승합차에 올라타 도주했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가게 안. 이지혁은 터진 입술을 닦으며 비틀비틀 일어났고 지은호는 울면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피나잖아요. 어떡해. 나 괜찮아. 넌 다친 데 없어? 놀랐지? 이지혁은 자신의 상처보다 지은호를 먼저 살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고성이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겪어야 하는 이 끔찍한 일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다치는 이지혁을 보며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이죠. 이지혁은 떨고 있는 지은호를 꽉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을 끝내기 전까진 절대 그녀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박진석의 저택. 식탁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고성이가 앉아 있었는데요. 그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찻잔을 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에게서 납치 실패라는 문자를 받은 직후였기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성재와 박영라가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박성재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아들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뉴스 봤다. 검찰 조사받으러 간다더니 집에 웬일이냐? 게다가 영란은 왜 데리고 왔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검찰 조사는 내일 받아도 늦지 않거든요. 그보다 더 시급한 가정사가 있어서요. 박성재가 영라의 등을 토닥여 식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성이의 눈이 영라와 마주쳤습니다. 고성이는 눈을 부라리며 영라에게 무언의 압박을 보냈습니다. 입 뻥긋하면 가만 안 둔다는 살기 어린 눈빛이었죠. 영라는 순간 움찔했지만 옆에 서 있는 오빠 박성재의 손을 꽉 잡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 있어요. 영라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니? 방에 들어가 있어라. 어른들 얘기 중이잖니. 고성이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당신. 영라가 할 말이 있다잖아. 해봐라, 영라야. 무슨 일이냐? 영라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거짓말. 우진 오빠, 미국 유학 간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수술 받았어요. 간 이식 수술이요. 박진석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수술이라니? 아니, 그럼 한국에 있었단 말이냐? 네. 엄마가 아빠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우진 오빠 아픈 거 알면 아빠가 싫어하실 거라고. 그리고 영라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자 고성이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박영라, 너 미쳤니? 오빠가 시키드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 앉으세요, 어머니. 박성재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영라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해, 영라야. 우진이 형 간. 누가 줬는지 말씀드려. 박진석 회장의 시선이 영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영라는 눈물을 툭 떨구며 마침내 감춰왔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은호 언니요. 엄마가 낳고 버렸던 쌍둥이 언니 지은호 씨가 우진 오빠한테 간 줬어요. 식당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낳고 버린 쌍둥이 언니? 박진석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사실이야? 당신, 우진이 말고 자식이 또 있었어. 그걸 나한테 30년을 속인 거야. 게다가 그 아이 간을 떼어서 우진이를 살려. 고성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여보, 영라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재가 절 모함하려고 애를 시킨 거라고요. 비겁하게 딸 핑계 대지 마시죠. 박성재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우진이 형 수술 기록이랑 은호 입원 기록입니다. 날짜, 병원, 담당 의사까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재단 계좌에서 은호한테 건넨 10억 원 인출 내역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박진석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습니다.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고성이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할 리 없었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박진석 회장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요. 다 당신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우진이 아프다고 하면 싫어할까봐. 가온과 며느리로서 흠 잡히기 싫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고성이가 박진석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박진석은 그녀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 띄지 마. 여보, 제발요. 바닥에 나뒹구는 고성이를 보며 박성재는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 왔지만 마음은 씁쓸하기 그지없었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마지막 한 조각, 사라진 한우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박성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성재야, 찾았어. 누구? 우진이? 부산 해운대 근처 호텔에 있는 거 내 사람들이 확보했다. 지금 서울로 데려가는 중이야. 그런데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 수술 후유증인지 얼굴이 반쪽이다.
박성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했다. 바로 본가로 데려와. 당사자가 와서 직접 마침표를 찍어야지. 전화를 끊은 박성재는 바닥에서 울부짖는 고성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아직 손님 한 분 더 남았습니다. 그토록 찾으시던 아드님, 곧 도착할 겁니다. 뭐, 우진이가? 고성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몇 시간 뒤 현관문이 열리고 이 지역의 부축을 받은 한우진이 들어왔습니다. 헬스칸 얼굴에 초라한 행색, 도저히 재벌가 아들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몰골이었는데요. 고성이는 아들을 보자마자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우진아. 하지만 한우진은 어머니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박진석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 제 잘못입니다. 우진아. 너 정말 간이식 받은 거냐? 내 엄마가 시켜서. 박진석 회장의 물음에 한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비겁하게 동생 희생시켰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우진의 자백으로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고성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고 박진석 회장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승패가 갈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이대로 끝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다시금 섬뜩하게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가 꺼낸 건 놀랍게도 작은 커터칼이었습니다. 안 돼. 못 뺏겨. 내 거 아무도 못 가져가. 고성이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타깃은 박성재도 박진석도 아닌 바로 옆에 서 있던 박영라였습니다.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날 배신해? 같이 죽자. 영라야, 피해. 박성재가 몸을 날렸습니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거실 바닥에 튀었습니다. 영라를 감싸 안은 박성재의 팔뚝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박진석 회장과 이지혁이 동시에 소리치며 달려들어 고성이를 제압했습니다. 칼을 떨어뜨린 고성이는 제압당한 채로도 악귀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내 거야. 가온재단도, 슈조이도 다 내 거라고. 경찰이 들이닥치고 고성이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택 안의 사람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욕망의 끝은 이토록 비참하고 끔찍한 파국이었습니다. 팔을 치료받는 박성재 곁으로 박진석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늙어버린 아버지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성재야. 아비가 멍청해서 너랑 영라, 그리고 은호 양까지 고생시켰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박성재는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 지은호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습니다. 고성이의 횡령, 납치 미수, 상해 혐의는 연일 뉴스를 장식했고 슈조이 그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의 신속한 대처와 한우진의 자수 덕분에 그룹의 이미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모든 게 정리된 어느 맑은 날, 박성재는 지은호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는 다시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은호는 이지혁과 함께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어서 오세요, 부사장님. 이지혁이 장난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은호도 환하게 웃으며 박성재를 반겼습니다. 성재 오빠, 왔어? 오빠라는 호칭에 박성재는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몸은 좀 어때? 놀란 거 진정됐고? 응. 지혁씨가 옆에서 보디가드 노릇 톡톡히 해줘서 괜찮아. 우진 오빠도 어제 면회 다녀왔어. 죗값 치르고 나오면 시골 가서 농사 짓겠대. 나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겠다고 하더라. 그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박성재는 두 사람을 보며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청첩장이었습니다. 오빠, 이거. 나 수빈 씨랑 다시 만나기로 했어. 아버지도 허락하셨고, 다음 달에 식 올리기로 했다. 우와, 정말. 축하해. 지은호와 이지혁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박성재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그들 모두에게 진짜 화려한 날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눈부신 햇살이었습니다.